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41명으로 52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4차 유행 장기화로 위중증 환자는 2명,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백신 접종과 강력한 거리 두기가 4차 유행 극복의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백신 오접종 사고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긴 것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이자 백신이 없었던 지난해 8월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모더나 백신의 이물질 혼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에서 미사용 상태 모더나 백신의 이물질 혼입이 보고돼서 미사용 백신 접종이 보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41명 줄어서 1,841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발생은 1,811명, 해외 유입은 30명입니다. 서울이 552명, 경기 546명 등 수도권에서만 1,194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대구가 89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73명, 부산 68명, 충남 60명 등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8명이 추가돼 누적 2,265명을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2명 늘어 총 427명입니다. 40대 이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1차 접종자는 64만 6천여 명이 추가돼 접종률은 54%가 됐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42만여 명 늘어 접종 완료율은 26.8%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국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전국 각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428명입니다. 수도권에서 387명, 비수도권에서 41명이 각각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선별진료소에서 확진된 387명은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지역 발생 확진자의 21.4%에 해당합니다. 지역 발생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와 비교하면 32.4%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나온 확진자는 모두 39,869명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백신 오접종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질병관리청은 실제 발생한 오접종 사례들을 따져보고 의료진 교육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 중인 백신은 이미 효과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받은 제품이고 질병청 분석에 따르면 감염 예방 효과 82.6%, 사망 예방 효과 97.3%라면서 계속해서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의 중대본 회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이 방역 수칙을 지켜 나간다면 4차 유행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강력한 거리두기와 함께 이번 4차 유행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자의 절반가량은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20대에서 40대 청장년층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은 위험보다 이득이 훨씬 높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백신 설명회 내용을 박홍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49%는 20대에서 40대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차 대유행 이후에는 일평균 발생률도 계속 높아져
10만 명당 4.4명까지 올라갔습니다. 10대와 5, 60대 등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20에서 40대 연령군의 주요한 감염 경로는 가족, 지인, 직장 등 개인 간 접촉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접촉의 비중이 40% 이상이고 조사 중인 비율도 3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0대 이하 확진자의 93.7%는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40대 이하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중환자로 악화하는 비율은 접종자에 비해 5배나 높았고 접종 완료자 중에는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청장년층의 백신 접종은 위험보다 이득이 훨씬 높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특히 mRNA 백신의 부작용인 심근염도 미국의 사례를 볼 때 100만 명당 3.5명 정도로 매우 드물게 발생하며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에 오히려 발생 위험이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으로 맞는 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때 심근염이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젊은 연령에서도 백신을 맞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심근염이나 심낭염을 과거에 알았더라도 완치 상태에 있다면 백신을 맞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차 접종 후 심근염이나 심낭염 증세가 있었다면 백신 접종을 보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과거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어도 재감염의 위험을 고려할 때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해 5월 클럽바 집단 감염 이후 손님 발길이 뚝 끊긴 이태원 지역은 여전히 상권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은 80% 넘게 떨어졌고 폐업이 속출하면서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서울 이태원의 한 식당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거리에도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점포 가운데 절반에는 임대, 임시 휴업이라고 적힌 종이가 나붙었습니다. 오후만 되면 북적였던 이 거리는 이제는 찾는 사람이 없어 적막하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클럽바의 집단 감염 이후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폐업하고 철거 작업을 벌이는 점포가 곳곳에 보이고 이미 매장을 비운 곳도 많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많이 있어요. 거의 여기 철거하는 데 많죠. 문 닫은 데가 많죠. 유명 식당과 편의점은 물론 대기업의 대형 매장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나마 자리를 지키는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고되기만 합니다. 특히 거리두기 4단계 이후 띄엄띄엄 오던 저녁 손님마저 끊겼습니다. 이제는 뭐 9시까지인데 두 사람만 받아라 공개네. 아예 7달인가 그래도 안 좋은 게 보증금 다 까도. 이태원 상권 매출액은 지난 1분기 2년 전보다 80%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공실도 30%를 넘어 서울 전체 평균의 4배가 넘습니다. 공실은 아마 이 자영업자의 거의 50%가 자영업자의 그 50%를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이태원이라는 데는 무슨 특별한 회사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도 없고 외지에서 이태원이라는 그 특색이 이제 놀러 오는 그런 저거로 이루어지는 동네인데 자영업자 연합회는 하루하루가 막막하다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이 하루빨리 선포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숨을 좀 튑 수 있는 거는 차라리 백신을 빨리 맞춰서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는 게 저희들한테나 국민들한테나 자영업자들한테 특히 굉장한 도움이 되고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아요. 용산구는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인에게 현금을 주고 예비 창업자 20명을 선발해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신입사원 교육까지 마쳤는데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입사가 취소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이유였는데요. 이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마케팅 회사에 합격한 안혜진 씨. 주변에 회사 자랑을 하며 부푼 마음을 안고 부산에서 상경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 교육을 받은 지 2주쯤 지났을 때 느닷없이 불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다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부모님 입장에서도 좀 그럴 거고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수차례 회사의 문의에 전달받은 이유는 코로나19 시기 인력 조정.
결국 하루 10,000원씩 12만 원 교육비만 손에 쥐고 다시 구직자 신세가 됐습니다. 청년 유니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구직해본 청년 70% 이상이 채용 취소를 듣거나 경험해본 적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1년 만에 인터넷 포털 채용 취소 검색량이 2배로 뛰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합격 통보 하루 만에 코로나19로 경영이 나빠져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채용이 1년씩 미뤄지기도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다는 이유로 출근 첫날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가 가장 절실한 구직자에게 어떤 희망 고문 혹은 그 이상으로 어떤 사형 선고와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를 썼는지와 무관하게 회사가 직원에게 합격을 통보한 시점부터 고용된 채용 내정자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업이 합격 통지를 하고 통지가 근로자한테 도달한 순간에 근로계약은 성립해요. 이게 다음부터는 근로자인 거고 취소가 안 되고 나가라 그러면 해고인 거예요. 그건 너무... 코로나19로 기업 셋 가운데 하나는 채용 계획을 전면 취소하거나 보류한 상황. 바늘 구멍을 뚫은 청년들은 채용 취소로 다시 절망을 안게 되지만 구직 활동에 바쁜데 소송까지 벌일 수는 없는 데다 부당해고가 인정돼도 새 회사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피해를 감내하는 실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32만 1,000개 늘었지만 증가폭은 지난해 4분기 50만 3천 개보다 둔화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정보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보건 사회복지,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는 늘었으나 숙박 음식업 일자리는 7만 2천 개가 줄어서 최근 3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기타 운송 장비와 금속 가공 등을 중심으로 임금 일자리가 2만 8천 개 줄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 30대 청년들의 일자리가 10만 개 줄어든 반면 5, 60대 일자리는 41만 개 늘었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89%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2,475원, 또 지역가입자는 1,938원 오릅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률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7%를 넘지 않게 하는 수준의 인상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새벽까지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6.99%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2,475원 늘어납니다.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연간 29,700원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1,938원 올라 1년에 23,256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17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49%, 2023년에는 3.20%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인상률은 정부가 앞서 계획했던 3%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마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관련 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 확충에 나섰습니다. 이 부서 신설이 가상자산 규제의 신호탄인지 또 육성의 신호탄인지 단기적으로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워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한탕주의식 이른바 영끌 투자 강풍을 몰고 온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법적 개념은 물론 인정 여부를 포함해서 특히 관련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는 담당과 책임 문제를 놓고 부처 간의 핑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핑퐁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의 공식 입장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9년 100만 명도 채 안 된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급격히 늘어서 현재 무려 660만 명가량이나 됩니다.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당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 등이 마침내 신설돼서 다음 달 중 시행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설되는 부서는 제도 운영 기획관과 함께 신고 수리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관리와 감독, 자금 세탁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자금 세탁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당국으로부터 화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상자산은 현재 자금 세탁 방지 목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만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법적 개념이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과 관련 업종을 제도화시키기 위한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참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철바통이라는 따가운 지적이 종종 붙는 행정부서와 공무원. 그 수는 늘리기 어렵지만 줄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번 부서의 신설이 가상자산 규제의 신호탄인지 육성의 신호탄인지 단기적으로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워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내년부터 새로 지은 아파트는 주차 면수의 5%, 또 구축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아파트는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도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충전구역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지 않고 장시간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28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네, 미국에서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신이 없었던 지난해 8월보다도 2배가 넘는 겁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25일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만 317명으로 집계됐다고 CNN이 미국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긴 것은 겨울철 대확산이 정점으로 치닫던 올해 1월 이후 처음이자 6월 하순보다 6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백신이 없었던 지난해 같은 날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인 폴 아핍 박사는 현재의 각종 지표는 사실상 여러모로 지난해 8월보다 더 나쁘다며 지금은 나라의 절반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지표가 더 악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핍 박사는 델타 변이는 커다란 게임 체인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은 병상이 동나고 있습니다. 인구당 코로나19 입원 환자 비율이 10만 명당 약 80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플로리다주에선 코로나19 환자가 넘쳐서 암 환자를 거부하는 병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델타 변이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10대 후반이 새로운 취약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1일 기준으로 16살과 17살이 인구 10만 명당 주간 확진자 수에서 다른 모든 연령대를 제치고 수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고전염성에 이들이 여름 내내 서로 많이 어울렸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집단 중 실제 접종을 가장 적게 할 그룹이란 점이 결합한 결과라고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파이저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한 뒤 이를 의무화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3대 도시인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는 현지 시각 26일 모든 초중고교 교사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직원, 대학 교수, 직원과 대학생, 의료기관 직원들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또 30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유럽의약품청 EMA는 현지 시간 27일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MA는 앞서 성명을 통해서 판매 승인을 받은 기관에 유럽연합 내 공급된 물량의 영향이 있는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인 조사의 세부 사항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미사용 상태 모더나 백신에 이물질이 혼입돼 있다는 보고가 잇따라서 일본의 800여 개 접종시설에 보낸 163만 회분의 미사용 백신 접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유통 중 이물질이 발견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제조 번호 제품이 국내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중국 발원설에 대해서 미국 정보당국이 확실한 결론을 얻지 못하자 중국이 역공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 실험실과 대학 연구소를 조사해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천슈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 대사가 지난 24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서한과 관련 자료를 보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우한 연구소에 WHO 전문가를 초청한 것처럼 미국도 육군 전염병 의학 연구소가 있는 포트 데트릭 기지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실험실로 WHO를 불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청장이 어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성인 80%, 또 고령층 90%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직 접종률은 54%, 40대 이하 접종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앞으로의 백신 접종 전망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